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지금에 또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들로서는 자, 이렇게 경제 공부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하는 여러 관심들,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좋은 양서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서재형의 투자교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이 제목은 같은데 표지 색깔이 좀 다르죠. 같은 책인데요. 우리 서재형 대표님의 기본적인 그 책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을 사시면 이렇게 두 권을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한 권 값에 두 권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같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는 여러분 보시고 하나는 또 다른 분께 선물하시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될 텐데, 저랑 좀 생각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읽어드리고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6페이지에 보면요, 거의 인트로인데요, 이 구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남이 잡아다 주는 고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입니다. 투자자는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혼자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를 가르칠 때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일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서재형 대표님이 워낙 유명한 소위 그 금융기관에서 많은 경력들을 갖추고 지금은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가장 적정할 것 같은데 12조 원에 달하는 그 펀드 운영 규모까지 기록했었을 만큼 투자사를 설립하기도 하시고 했을 만큼 엄청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특히나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교실이라는 관점에서 여기 약간 이 책의 디자인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칠판 앞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고기가 있는지 말해줄 거고, 어떤 고기를 잡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도 알려줄 겁니다. 종목을 찍어주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 스스로 눈을 뜨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많이 드리고, 저도 이제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 종목에 대한 질문도 받긴 하는데, 종목을 이렇게 딱 제안해 드리기보다는 종목을 고르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답변을 드린다면 이 책은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사파가 있는데, 급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재형의 투자교실답게 이 교실에 있는 급훈이 있겠죠. 그 급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 좋아하지 마라. 주가는 금리의 상대적 가치다. 금리 상승기는 반드시 피하자.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자. 아는 것만 투자하자. 뇌동매매하지 말자. 이기는 전쟁만 하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꿈을 꾸라. 셈하지 말라. 노후가 달라진다. 사실 이 급훈이 결과적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뜻하죠. 특히 미래 가치를 뜻하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기업과 동업할 것인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확보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차트 좋아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좋아하면 투자에 실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변화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차트의 형태를 보고 추측해 미리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 차티스트의 차트 보는 그런 접근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세요. 이 부분도 뭐 정말 상대적으로 저와 매우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는 금리의 상대 가치다. 금리 상승기는 반드시 피하자. 어떻게 저의 생각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2022년 경제전망서 때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은 주식을 안 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2023년까지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24년 경제전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을 통해서 2024년은 금리 인상이 끝나는 구간,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여지가 많은 구간,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구간,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24년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4년은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뜯어말리는 정도가 100%였고요. 2023년은 한 뜯어말리는 정도가 한 70% 정도라고 한다면 2024년은 조금 더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려도 좋겠다. 뜯어말리는 그 정도가 좀 약해졌죠. 한 30%.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금리의 상대적 가치, 이것을 좀 많이 이해해야 된다. 거시경제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죠. 이따가 말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라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죠.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의 지형변화입니다. 이해가시죠? 인구구조 변화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요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도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뭐 탈세계화, 세계가 둘로 쪼개져서 양분되는 듯한 흐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을 포착해서 그 변화를 이끄는, 변화에 걸맞는 산업 지형의 변화가 있고 그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재영 대표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의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걸 책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투자책을 실제 쓴 적이 있어요. 혼자 쓰지는 않았고 파운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펀드 매니저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 어드바이저. 이 파운트 대표님하고 같이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투자 시프트에서 제안해 드렸던 의견과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제 생각, 의견, 이게 상당 부분 일치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놀랐습니다. 또 아는 것만 투자하자, 이기는 전쟁만 하자, 뭐 이런 종류의 그 분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따가 하나하나 더 자세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이제 투자라는 접근을 좀 쉽게 해주는, 마치 여기서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담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이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어떤 책의 느낌인 거고요. 담임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담쌤이라고 불리시는 서재영 대표님이시고 정말 반평생 투자의 세계에 몸바친 투자가 가장 즐거운 사람. 제 입으로 말하긴 겸연쩍지만 제일 잘하는 일이 투자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겸연쩍지만 경제와 제가 그냥 혼연일치돼서 제가 경제인지 잘 모르고 있을 만큼 하루 종일 경제를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키워드가 되는 우리 세정영 대표님의 소개를 말씀드리면 한때 12조 원이 넘는 운용 자금을 굴렸던 경험, 그 펀드 매니저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펀드 매니저처럼 여러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성과 투자적인 조언을 계속 담아내신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거의 시작부의 거의 마지막 멘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의 투자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7년간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로 살아남은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그 투자를 하게 되면 백전백패죠. 오르네. 그러면 투자하자. 그럼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크기의 대부분 그 종목의 가격이 사서 오르고 또 팔면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장을 예견해보고 또 전망해보고 또 유망산업은 무엇이고 그 유망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적 변화를 읽어나가면서 선제적인 투자하는 것,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찰하고 투자하는 것, 이게 펀드 매니저의 투자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을 여러분께 어쨌든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란 무엇인가? 1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1교시입니다. 1교시 투자란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투자에 5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들, 수많은 일들, 그것을 지켜보시면 그 몇 가지 변화들이 있는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5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기술적인 변화, 또 환경적인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는 가장 대표적으로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K방산을 강조하고 있기도 해요. 또 문화적인 변화. 이런 한 5가지 기둥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유망 산업이 있는지를 추출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접근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의 8가지 원칙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의 원칙으로서 아는 것만 투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투자라는 말이 깊이 있게 공부하고 투자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주요 제품의 시장 평가에 대해서도 알고 기업이 성장 국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업을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저도 의견을 드렸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누구와 동업할 것인가, 동업자를 찾는다. 혹은 내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을 골라야 된다라고 의견 드렸는데 그 의견하고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싸움을 하셔라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만큼 더 벌지보다는 어떻게 해야 잃지 않고 벌기만 할까? 조금 벌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가 좀 중요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의 생각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을지 좀 재밌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벌지 생각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방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에 크게 버는 일을 꿈꾸는데 나중에 1년치 이익을 따져보면 이런 단기 대박이 전체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한번 벌는 투자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항상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가장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고 별표까지 이렇게 제가 쳤는데 이 별표 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 번 산 종목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분들입니다. 가격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싸워 언젠가는 꼭 이익을 내겠다는 비틀린 집착을 반복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나오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 경향이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이 조정된 그런 종목을 고르시면서 이거 언젠간 오르지 않겠어라는 단서를 갖고 접근을 하시고 그 종목에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뒤틀린 집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산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언젠가는 오르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소위 물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의견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떨어진 기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조정됐으니 사자 이런 접근보다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시간에 기댄 투자를 하라.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지 마셔라. 그건 투기에 가깝다라는 문구들이 들어가고요. 평정심을 유지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 비트코인으로 뭐 수억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거나 뭐 6만 전자가 뭐 9만 전자가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 듣고 곧 10만 전자 간다 하면서 그때 들어간다거나 막 그런 어떤 이야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욕심을 키우다 보면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 수익률이 나쁘면 두 가지 변화를 줘라라고 했는데 투자 조언하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조언을 받아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그러면 계속 수익률이 나빠요. 그러면 그 투자 조언을 주는 사람이 좋은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 투자 조언을 주는 사람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신봉하는 투자 서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주변에 잘 안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예 유튜브 채널을 바꾼다든가 투자 추천을 해주는 아니면 신봉하는 투자서를 다른 책으로 바꿔본다든가 이런 바꾸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 다음 둘째죠. 자신의 투자 습관을 점검할 것.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쁜 원인으로 이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도 계속 뒤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투자 관련 조언을 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잘못된 투자 정보를 작정으로 이제 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투자 조언하는 사람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투자 습관도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의심해보고 투자 수익률이 나쁠 경우 이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같은 공식으로는 달라진 숙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번째가 낙폭 과대 좋아하지 마라.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별표 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읽어드렸던 부분하고 매우 일맥상통해요. 무조건 싼 주식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잘 나가던 주식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으니 지금 사두면 틀림없이 상승할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거, 낙폭과대를 좋아하시는 거. 근데 낙폭과대주는 분명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쇠락해버리는 기업도 아주 많다. 낙폭과대를 너무 좋아하면 큰 코 다친다. 주가는 낙폭과대를 이룬 만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유 없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를 너무 좋아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투자 철학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듯 투자를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투자는 필수 불가결하니 투자에 반드시 따라오는 리스크도 피하기보다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우리가 장착하고 마인드로 장착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앞에 이야기 나왔던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8가지 소위 말하는 투자의 원칙을 이 책에서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소개해 드리진 못했지만 이런 일종의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체화시켜서 또 주식 투자하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